토트넘 내부 소식통, 손흥민 막대한 보너스 조건 공개,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 조건. 팩트체크.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무패 우승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던 융베리가 손흥민이 아스톤 빌라전에서 3차례나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던 것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 27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에서 3차례나 골망을 흔들었지만 모두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전에서 전반 43분 호이비에르의 패스와 함께 상대 수비 뒷공간을 돌파한 후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갈랐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후반 13분에는 브레넌 존슨의 패스를 골문 앞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아스톤 빌라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39분 팀 동료 포로의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자 재차 골문 앞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지만 다시 한번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융베리는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 이후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손흥민의 오프사이드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융베리는 손흥민은 자신의 스피드에 대해 좀 더 믿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 짧게 이동한 이후 또 이동할 수 있다. 손흥민은 그런 점에서 더욱 명확해야 한다. 손흥민에게 적응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윙어로 플레이하는 것과 9번 공격수로 플레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는 뜻을 나타냈다. 융베리는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아스날에서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전성기를 보냈다. 아스날에서 2차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경험한 융베리는 2003에서 4시즌 아스날의 무패 우승 주역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전 역전패로 인해 최근 3경기 연속 역전패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초반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기록했지만 미드필더 매디슨과 수비수 판 더 벤이 부상과 수비수 로메로의 퇴장 징계 공백이 발생한 이후 3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손흥민은 아스톤 빌라전 이후 팬들에게 미안하다. 3연패는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주장으로서 우리 팀의 모든 선수는 이번 경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우리가 1에서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더 통제해야 한다. 고 전했다. 손흥민 파트너로 데려왔다간 큰일 날 뻔. 한때 메시 후계자 또 쓰러졌다. 파티가 부상으로 쓰러진 건 지난 26일이었다. 브라이튼은 26일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노팅엄에 위치한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3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 3에서 2로 승리했다. 이로써 브라이튼은 7경기 만에 리그 승리를 챙기며 승점 22점으로 7위로 올라섰다. 선발 출장한 파티는 전반 19분 혼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다가 멈춰섰고 곧바로 벤치에 교체를 요구했다. 우측 다리에 불편함을 느낀 파티는 결국 주앙 페드로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파티의 부상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AEK 아테네와의 경기를 앞두고 로베르트 데 제브리 브라이튼 감독은 파티와 타릭 램프티는 모두 부상을 당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두 선수는 오랫동안 보지 못할 것 같다. 면서 부상 소식을 전했다. 원래 파티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이 임대 영입을 검토했던 선수였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영국 가디언 등에서 활동하며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로 알려진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은 파티의 임대 계약을 협상하기 위해 바르셀로나와 접촉하고 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바르셀로나는 토트넘이 파티의 연봉을 100% 부담하길 원한다. 고 보도한 바 있다. 토트넘은 이때 당시에 브레넌 존슨 영입과 파티 임대 영입을 두고 저울질했다. 하지만 이때 브라이튼이 참전했다. 브라이튼 역시 바르셀로나에 임대 제한을 넣었고
바르셀로나와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파티 임대 영입을 성사시켰다. 파티가 브라이튼행을 수락하자 토트넘으로선 존슨 영입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파티는 바르셀로나에서 진정한 리오넬 메시의 후계자로 생각했던 선수였다. 기대감부터 남달랐다. 바르셀로나 구단 역사상 최연소 득점자 기록까지 새롭게 작성했다. 하지만 2020년 11월부터 파티는 부상으로 인해 고생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파티를 믿었고 메시의 등번호인 10번을 주면서 후계자를 공식화했다. 구단의 믿음에도 파티는 연달아 부상을 당하면서 전혀 팀에 기여하지 못했다. 결국 바르셀로나는 팀에 도움이 안 되는 파티를 처분하기 위해 노력했다. 파티도 바르셀로나에서는 뛸 자리가 없다고 판단해 브라이튼으로 임대를 온 것이다. 파티는 지금까지 브라이튼에서 14경기 4골 1도움으로 나름의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또 부상으로 장기간 결장하게 됐다. 브라이튼은 파티의 높은 주급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손실이다. 3. 내 축구 인생 끝날 수 있어. 크로스. 벨링엄 오른팔 황급히 꺾은 이유. 축구 소식을 전하는 플랫폼 아웃 오브 콘텍스트 풋볼은 30일 한국 시간 SNS에 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화제를 일으켰다. 영상엔 레알 미드필더 벨링엄과 크로스가 경기 후 팬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레알은 30일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SSC 나폴리와의 2023-24 시즌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C조 5차전에서 난타전 끝에 4에서 2로 완승을 거뒀다.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SSC 나폴리, 이탈리아, SC 브라가, 포르투갈, 우니온 베를린, 독일과 함께 C조 형성된 레알은 이미 4전 전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나폴리를 홈에서 제압하면서 5전 전승으로 조 1위까지 확정지었다. 나폴리는 2경기 패배로 2위, 2승 1무 2패 승점 7는 유지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3위, 1승 1무 3패 승점 4, 브라가를 반드시 잡아야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레알은 이날 전반 9분 조반니 시메오네한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2분 뒤 호드리구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전반 22분 벨링엄이 데이비드 알라바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나폴리의 골망을 흔들면서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리드를 잡았다. 이후 레알은 후반 2분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 39분 19세 유망주 니코 파스에 다시 앞서가는 골로 리드를 되찾았고 후반 추가 시간 벨링엄의 환상적인 아웃프런트 크로스를 호세로가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4에서 2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선제골을 내줬지만 곧바로 동점골과 역전골을 만든 레알은 6차전을 남겨두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추첨에서 시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C조 1위를 확보하면서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아웃 오브 콘텍스트 풋볼은 나폴리전이 끝나고 레알 선수들이 경기 내내 응원을 보내준 홈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이 중엔 이날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최고의 활약을 펼친 벨링엄도 있었다. 벨링엄은 그라운드 위에 서서 팬들을 향해 오른손을 든 채로 인사를 전했다. 이때 뒤에서 오든 크로스가 벨링엄의 오른손을 강제로 내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크로스의 행동을 두고 팬들은 벨링엄의 손동작으로 나치식 거수경례로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축구장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 불쾌감을 자아내는 차별적 행위를 규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013년엔 득점 후 나치식 경례를 한 그리스 축구선수 기오르고스 카티디스는 자녀 시즌 아웃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2017년엔 잉글랜드 축구팬 2명이 독일과의 A매치에서 나치식 경례와 손가락을 코 밑에 갖다 대 아돌프 히틀러의 코수염을 흉내내면서 경기장 영구 출입 금지를 당했다. 그렇기에 레알 베테랑 미드필더 크로스는 벨링엄이 언론과 팬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인사를 방해한 것으로 추측됐다. 지난 여름 이적료 1억 300만 유로, 약 1437억 원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떠나 레알로 이적한 벨링엄은 2003년생에 불과하지만 잦다. 공인 레알의 핵심 선수로 등극했다. 올 시즌 벨링엄은 모든 대회에서 16경기에 나와 15골 4도움이라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벨링엄은 특히 이날 득점으로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초로 대회 첫 4경기 연속골을 넣은 레알 선수로 등극했다. 1955년 시작한 대회의 68년 역사상 최초다.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페렌츠 푸스카스, 우고 산체스, 호나우두, 라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레알 득점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슈퍼스타들도 달성하지 못했던 대기록이다. 일부 팬들은 벌써 벨링엄을 축구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자 프랑스와 레알 레전드 지네딘 지단의 후계자로 불렀다. 탁월한 운동 능력은 물론 폭넓은 활동량과 결정력까지 갖추면서 지단과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영향력 면에서는 지단과 비견됐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레알 사령탑 카를로 안첼로티는 벨링엄의 활약에 대해 그는 매 경기 놀라게 한다. 모두를 놀라게 한다. 축구를 위한 선물이라며 감독과 팬들은 너무나 기쁘다. 하지만 축구계 전체가 이런 잠재력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어린 선수에 기뻐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칭찬했다.